안녕하세요. 하이.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다시금 상기시켜야 되는 그치 우리가 끊임없이 관찰해야 하는 그렇지 절대 눈을 떼면 안 된다 사건을 들고 왔습니다. 버닝썬 업데이트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오늘 공판이 있었어요. 정준영, 최종훈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있었고 이게 오늘 있었던 항소심은 이건 거지. 이분들이 단톡방이 털렸던 거잖아. 그치? 거기서 집단 강간을 한 어떤 혐의가 보여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정준영 씨는 6년, 최정훈 씨는 5년의 실형을 받고 울었다. 이 기사 아마 보셨을 거예요. 선고받자 눈물을 쏟았다. 근데 검찰도 항소를 했고요. 그 결과에 대해서. 그리고 이제 이 두 분도 항소를 한 겁니다. 검찰은 왜 항소를 한 거죠? 적다. 그치. 그렇게 해서 항소를 한 거고 여기에 그 가담된 분들이 두 사람이 아니라 이제 유리 씨 오빠, 전모 씨, 그리고 그 연예 기획사 직원들이었던 분들 해가지고 이렇게 5명이서 집단 강간했다 이 혐의를 받는 거고.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차례 밀렸어요. 그게 이제 원래 증인 출석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증인이 못 나올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한 차례 밀렸는데 오늘도 증인은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.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정준영 씨 측에서 그 피해자인 여성과 김모 씨라는 어떤 의문의 인물이 있나 봐요. 그 두 사람이 전화를 한 그 통화 내용이 있다. 그 녹취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달라. 판단을 해달라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오늘 건의가 됐고 그 내용은 공개가 안 되고요. 그쵸. 그리고 그 재판부 측에서는 그분들이 지금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었다.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진술을 했잖아요. 그래서 당신들이 술을 마시면 평소에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신체 변화라든지 평소에 주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언 같은 것을 제출을 하라.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. 정말로 술 먹어서 기억이 나냐 나지 않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판가름할 수 있는 게 되긴 하겠지만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 나는. 뭐 우리가 너무 우라통 터지는 결과를 많이 봤으니까 관련해가지고 특히 술은 진짜 그런 지금 상황이고. 그러면 어저께 난 최종훈 씨 벌받아서 후련하다. 이것은 뭔지 나 그거는 거예요. 진짜 피의 뻘소리다. 후련이 어떻게 가해자 입에서 나와요? 가해자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. 후련하다. 내 마음에 너무 짐이 컸다 이건가? 후련하다고 하니까 혹시 가해를 저질렀는데 아직 법의 심판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자수하시고 법의 심판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후련하다고 하네요. 네. 이분이 어저께 나온 결과는 뭐냐면 그 단톡방에서 모든 게 벌어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단톡방에서 이분이 음란물을 유포를 한 거지. 사진 같은 거나 영상 같은 거를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1년 6개월 징역이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형으로 봐서는 5년 플러스 1년 6개월인 거죠. 최종훈 씨는. 근데 문제는 100% 다 인정한 건 아니에요. 사진은 내가 찍어서 올린 게 맞지만 나는 얼굴도 안 나오게 찍었다. 말입니까? 그리고 영상은 내가 찍은 것도 아니다. 그리고 나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난 최초 유포자도 아니다. 이렇게 얘기했고, 그리고 한번 음주운전에 걸렸었던 적이 있어요. 경찰관한테 단속이 됐는데 200만 줄 테니까 없었던 일로 해줘라.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. 그 정황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말을 한 건 맞다. 한 건 맞지만 그 당시에 나는 술이 많이 취해 있었고 내가 실제로 200만 원을 줄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일을 무마시키고 싶은 마음에 내가 생각도 없는 말을 그냥 한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뇌물공여죄에 대해서는 자기 혐의를 부인한 거죠. 왜냐면 난 실제로 줄 마음이 없었다. 그런 시리어스한 워딩이 아니었다. 너무 당황해서 그랬다.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이 형량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? 그쵸.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죠. 울고 막. 그쵸. 그 최종훈 씨는 그리고 2번에 걸쳐서 반성문을 썼어요. 집단강간건에 대해서. 1월 17일에도 하나 보냈고 3월 7일인가에도 반성문을 하나 보냈어요. 그렇게 계속 해야지. 왜냐면 이게 반성의 정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. 그래서 아마 뭐 후련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. 요 결과는요 여러분 3월 27일에 나오니까 두 눈 똑바로 뜨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. 아니 근데 이 정도의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내가 그때 내가 정신머리가 어떻게 됐든 누구한테 휘둘렸든 그 분위기에 취했든 약을 했든지 간에 이제 나는 그 내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 아니야. 그치. 근데 진짜 반성을 해. 막 울고 막 반성문 쓰고 회개한다.
그 말 뒤에 형량을 줄여달라 게 있는 거죠. 서브텍스트가 있는 거잖아요. 이게 말이 되는 거야? 아니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장발장 마냥 빵을 하나 훔친 것도 아니고 이게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. 그냥 나도 너무 당황해서 그냥 한 소리다. 빈말이었다. 그러니까 내가 진짜 반성을 해서 그리고 내가 얼떨결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때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 라고 하면 그 이 흐름에 맞는 다음 문장은 벌을 제대로 받겠다. 아니죠. 나라에서 주신 모든 벌을 내가 사회에서 주신 모든 벌을 내가 묵묵히 받겠다 이건데 어떻게 나는 반성을 졸라 하고 내가 지금 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까 그쵸. 형량을 줄여달라. 그쵸. 이게 지금 반성을 하는 거야? 왜냐면 내가 반성이 안 된 상태면은 1년 정도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반성을 더 해야 되는데 난 이미 반성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형량을 줄여서 나한테 한 2년만 해주면 나는 분명히 나와서 바람직한 사람이 될 것이다. 교도소라는 게 어떤 교화의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난 그거 할 필요가 없어버린다. 그치. 난 이미 충분히 반성하고 난 이미 많이 교화가 된 상태다. 그것이 잘못인 거를 내가 이제 알았다. 그땐 내가 미쳐 술 마시고 이래서 내가 판단을 못했는데 다시는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인데 요렇게 얘기하는 거지. 아니 그게 맞는 말이야. 그게 말이 되냐고. 나는 반성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. 덜 받아, 그치. 이게 맞는 말이에요. 이해 걔는? 요거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증인 출석해서 다시 계속 공판이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피해자도 이제 비공개로 신문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장기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. 근데 진짜 술 때문에 난 평소에 술만 마시면 나는 블랙아웃이 되고 졸도했다 막 이런 증언들을 막 내면 어떡합니까? 나는 막 지킬한 하이드처럼 술만 마시면 완전히 자아가 변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상태였습니다. 저를 사회로 내보내 주십시오. 술을 안 먹겠습니다. 난 진짜 많이 걱정이 된다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거야. 술을 마셨기 때문에 술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 형량을 낮춰줘. 그럼 걔한테 술을 안 팔 거야. 나라가 책임지고?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왜 형량을 낮춰주는 거야? 그니까 술 때문에 그런 거면 또 술 먹으면 또 그러게? 그런 애들을 왜 사회에 풀어놓는 거야? 이게 여러모로 반성했다고 형량 낮춰주고 술 취했다고 형량 낮춰주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단 한 부분도 이해되지 않는다. 이게 일단 이분은 이렇게 가는 거고 이제 사회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. 양지로. 에디킴 씨, 로이킴 씨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뭐죠? 그분들은 이제 판결이? 음란물 유포인데 재판까지 안 갔습니다. 검찰이 그냥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네요 이렇게 해서 기소유예를 했고 그분들의 주장은 이거죠. 한 분은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capture해서 내가 보냈다. 둘 다 음란물을 유포한 건데 그리고 이제 한 분은 뭐 받은 걸 보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. 뭐 그냥 구글에서 나오는 걸 보냈다 뭐 이런 식인 거라 본인이 찍은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뭐 최초 유포자도 아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냥 반성하는 정도나 그 죄질의 무게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냥 기소하지 않겠다 검찰이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. 그래서 뭐 이분들은 사회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.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은 훨씬 더 나중에 뭐 가중처벌될 뭐 그런 확률은 있겠죠.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리고 이제 이종현 씨 업데이트는 이종현 씨 좀 많이 까먹으셨을 수도 있어요. 이종현 씨는 이제 정준영 씨랑 대화한 내용이었죠. 그러면서 형이 안 먹는 년 있으면 나 좀 줘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뭐 그런 이런 발언을 했어요. 근데 그분이 작년 8월에 입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본인이 직접 입장을 못 냈고 소속사를 통해서 이제 소속사가 그때 이제 종현 씨가 너무 성인지 감수성이 낮았고 뭐 그런 게 너무 부족했던 사람이었다. 그걸 인정한다. 근데 그 이후에는 정준영이랑 별로 대화도 안 하고 친한 사이도 아니었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야무야 넘어갔어요. 정말 유야무야네요. 진짜 그의 죄는 정준영이랑 친했던 게 아닌데 나는 지금 달라졌어. 왜냐면 지금 정준영이랑 안 노니까 이게 그쵸. 말입니까 방법입니까? 그때 나는 좀 모자랐지만 지금은 아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. 그 증명을 난 정준영이랑 친하지 않다. 그치. 뭐 폰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위험에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참 사람이 어리석은 게 그러고 나서 또 여자 BJ한테 뱃살이 귀여워요 이런 또 DM을 보낸 거죠. 좋아할 줄 알았나 봐. 씨 블루가드한테 그러니까 보냈겠지? 근데 이 BJ가 그거를 까발렸네. CN블루 이종현 이거 맞음? 이렇게?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스타 비공개 전환하고 CN블루 탈퇴했죠. 그리고 아직 복무 중입니다 군대에서.
그렇게 된 상황이고 이제 그러니까 걔가 진짜 포인트를 못 잡은 게 정준영이랑 친한 거 말고 아무 관계가 없다. 정준영이랑 친하면 다 감옥 갑니까 지금? 한줄입니까? 친한 사람이? 정준영이랑 친한 거 말고가 포인트가 아니라고. 그리고 이제 끝판왕이 승리 씨죠. 승리 씨의 이제 파생 갈래가 이제 양현석 씨였던 거고 그분은 이제 라스베가스 등지에서 10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, 상습 도박 혐의, 원정 도박 이런 혐의가 있는 거고 그 회사 돈 YG USA인가 이걸 설립해가지고 그거를 좀 횡령해서 불법적으로 환치기를 했다 뭐 이런 의혹도 있었어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거 말고는 이제 음식점들을 마포구 그 합정 쪽에 꽤 많이 갖고 있잖아요. 우리가 막 합정은 YG 땅이다 할 정도로. 근데 그 음식점들이 술을 팔고 막 스테이지가 있고 막 이런 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세금을 덜 냈다. 이 탈세를 가지고 있는 그 혐의가 몇 개 있죠. 몇 가지가 있는 거고.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심지어 승리의 가게다 뭐 그쵸.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실소유주가 양현석이었다. 뭐 이런 것도 있었고. 그분은 그래서 원래 애시당초 YG에서 어떤 직책도 맡고 있지 않았어요. 서류상. YG는 그 상장사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기업 정보로 보면 원래 양현석 씨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. 그냥 YG에서 회장님이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보낸 적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아무튼 있지도 않은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칩거 중이신 거죠. 근데 뭐 원래부터 대표이사가 아니었는데 대표이사를 내려놨다. 그 사람이 뭘 많이 포기한 모양새처럼 포지셔닝을 하더라고. 그쵸. 그냥 근데 뭐 상징적 의미 정도? 그 정도인 것 같고요. 일선에서 뭐 나서지 않겠다 이 정도의 느낌인 거지. TV 출연은 안 하겠다 뭐 이런 거지. 어. 여전히 뭐 빅뱅 뭐 한다 그러면 인스타에 올리고 이러는데. 왜 그러지? 근데 진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. 그리고 우리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그 사건 전체를 아주 충격적인 워딩 몇 개로만 기억하지 이 흐름은 사실 팔로우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정보들이 쏟아지고 너무 중복되는 정보들이 많이 쏟아지기도 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흐름에 이런 과정들이 보도가 많이 안 돼요. 그때만큼. 그러니까 나도 지금 방금 찾아봤는데 지난달에 한 2회 정도? 지면지로 검색했을 때 아 그래. 딱 2개 나왔더라고. 관련 기사가. 그러니까 진짜 많이 관심도가 떨어졌구나. 사실 어쩌면 지금 더 많은 관심을 보내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저만큼밖에 벌을 안 받는구나. 아주 그냥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조져보겠다. 그런 관심들, 이런 예시를 우리가 쌓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또 그냥 그렇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안타깝네요. 나는 좀 이런 거 아닌가 싶어. 그러니까 나는 사극을 좋아하지만 근현대 그 사극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. 왜냐면 그냥 우리가 너무 핍박받고 피해자인 게 너무 뻔하잖아. 그래서 나는 그게 싫은 거야. 너무 새드 엔딩의 결과로 가는 게. 근데 이 승리 씨의 사건은 승리 씨는 지금 혐의가 7개예요. 근데 7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구속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번이나 구속되지 않았어요. 그리고 막 그 사이에 막 운동하러 가고 심지어 이제 입대할 때는 웃더라고요. 파티하더라고요. 네, 파티하고 지인들이 막 앞으로 뭐 1년 뭐 몇 개월 뒤에 만나자 막 이런 그래서 18일로 이렇게 초해가지고 불더라. 난 그거 너무 막 그런 게 나오니까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아. 그냥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정의가 지는 것 같고 어차피 질 싸움이니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좀 생긴 게 아닌가?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. 막 우리가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된 심판이 되는 게 보여지면 아 그렇지 봐봐 내가 이걸 시간을 들여서 찾아보고 화를 낸 보람이 있었네 뭐 내가 실제로 한 게 없을지라도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웃으면서 들어가니까 걔까지 나와가지고 마중하고 그런 거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죠. 근데 좀 그래도 하나 안심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게 군사 재판으로 가지만 남성분들은 그거 걱정하더라고. 재판 준비하느라고 복무도 성실하게 안 할 것 같다 이 얘기를. 뭐 그래서 그거야 나도 모를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올라가면 대법원은 군사 안에서 받을 수가 없고요. 거기까지 올라가면은 다시 사회로 나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군사법원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조금 비공개라고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패배감에 들고 막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어차피 그는 다시 대법원에 와서
최종 판결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볼 수 있다.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분에 있는 혐의는 지금 되게 많아요. 되게 물 많이 설립했어. 그 박한별 씨 남편 씨랑 만든 그 유리홀딩스가 있는데 그 유리홀딩스의 자금을 자기가 사적으로 변호사비로 유용했나? 뭐 이런 그 횡령 혐의가 있고 사실 그 횡령 혐의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어요. 가장 중대하게 취급하는 혐의인 걸로 알고 있고 그거 말고 이제 성매매 알선 혐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그분이 너무 많은 혐의가 있어서 제대로 부각이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도 뭔가를 유포를 한 것 같아요. 사이버상으로 음란물을 그래서 그런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고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있고 그다음에 도박 혐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외국 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고 뭐 이러면서 그분은 지금 7개입니다. 혐의가. 그래서 아니 나는 자기가 지금 7개의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파티할 마음이 난다는 것도 신기해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은 뭐 평범한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도대체가 아까 그 장발장 얘기를 했는데 장발장은 되게 이입이 가능하잖아. 왜냐면 내 입장에서는 나는 항상 뭔가 시스템에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약간 피해를 받으면 피해를 받지 뭐 내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아니니까. 근데 장발장은 그런 사람인 거고 그런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그런 시스템 속의 피해자인 거고 이 승리 씨나 정준영 씨, 최종훈 씨 뭐 이런 분들은 지금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와는 완전히 정반대 지점에 있는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요 진짜. 그리고 물론 그런 대화가 유출됨으로써 뭐 여기까지 온 건 진짜 다행이지만 지금 얘기되고 있는 모든 혐의들이 다 2016년 정도에 머물러 있잖아요. 그 시대의 대화 내용이니까.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폰 바꾸고 막 이러면서 그 이후에 저질렀던 범죄들도 사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.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일 터지기 전에도 뭐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. 뭐 불법 촬영 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여자친구라고 유야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왜 더 밝혀지지 않았는가. 명명백백히 제보가 된 내용 외에 이제 경찰이나 검찰은 더 수집한 증거가 없는 건가?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들죠. 왜냐면 그 승리 씨의 또 하나의 혐의가 증거인멸 교사가 있거든요. 다들 핸드폰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. 그리고 그 경찰총장이라고 나왔던 윤총경 씨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분도 그 증거인멸한 혐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버닝썬 사건이 수면 위로 올랐을 때 이들과 관계없는 또 다른 그 사람이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여지는 다른 어떤 대표한테 핸드폰 한강에 버리세요. 이렇게 얘기 지시를 한 정황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이 사이에서 사라졌을까를 생각하면 진짜 속이 뒤집어지죠. 근데 그 윤총경 씨는 또 이러더라고. 나는 애시당초 이런 승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한테 혐의를 씌운 건데 막상 여기서 별게 안 나오니까 나한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다. 어떻게든 혐의를 하나 입히고 싶어서 먼지털이식 수사한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최종훈 씨나 승리 씨나 이런 사람들하고의 친분에 대해서도 친분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게 죄가 되냐? 친분이 있었던 건데? 약간 이런 식이에요. 식품위생법 거기 점검 나오는데 뭐 걸렸대 뭐 이런 것들 정보를 미리 줬다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왜? 이미 그 사람들 너네 이거 처벌 받을 거야 뭐 이런 정보를 내가 알려주는 게 그게 왜 부당한 일이야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냥 그 워딩이 화가 났어요. 뭐 내가 뭐 벌을 받아서 속이 시원하다 뭐 이런 워딩도 어이가 없지만 그렇게 또 그게 무슨 잘못이야?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대로 화가 나더라고요. 아니 내가 친한 게 왜 잘못이야?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또 다른 어떤 곳에서는 난 이제 걔랑 안 친하다니까? 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도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아? 아 머리 아파. 제각기 방법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지 뭐 지금. 아무튼 이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네.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네요. 네. 27일날 결과가 나옵니다. 최종훈 씨. 우리 다 똑똑히 보자고. 그래도 베베롱.